37번 문제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는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율은 4대 5입니다. 그리고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는 3대 7입니다.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 수의 비는 21대 23일 때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와 50명일 때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는 먼저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이 50명이므로 하고 3대 7을 더하면 10분의 남자의 수는 3대 7이기 때문에 10분의 3 곱하기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인원수를 곱하기 50을 해서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중 남자의 수는 15명이고 여자의 수는 10분의 3과 똑같이 10분의 7을 곱하고 전체 합격한 사람인 50을 곱해서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중 여자의 수는 35명이 됩니다.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중 남자의 수를 X, 여자의 수를 Y라고 하고 수가 아니잖아. 4명, 5명이야?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남자의 수의 비율을 X, 여자의 수의 비율을 Y라고 하고 식을 세워주면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의 비율은 여기에 X를 대입하고 여자의 수의 비율에 Y를 대입해서 X 대 Y는 4대 5가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한 지원자의 수는 1차 오디션을 합격한 남자 여자의 비율 빼기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여자 수의 비율이므로 21대 23은 괄호 열고 x-15 괄호 닫고 대 괄호 열고 y 빼기 35 괄호 닫고가 됩니다. 이 두 식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므로 정리를 해주면 5x-4y는 0, 23x-21y는 마이너스 390입니다. 첫 번째 혜리야, 중간에 확인을 해, 혜리야. 연리식 2개 이해 갔니? 두 번째 연립식에서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녀 비가 21대 23이니까 네. 그 수가 불합격한 지원자의 수는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 마이너스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이므로 이렇게 식이 첫 번째 식에 21을 곱하고 두 번째 식에 4를 곱해서 빼주면 13x는 156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120, y는 150이 됩니다.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차 오디션에 합격한 남자의 수는 120명 플러스 여자 수는 150명이기 때문에 120 플러스 150을 해서 정답은 270명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남자 여자의 비율이 4대 5라고 하고 2차 오디션은 합격한 지원자 남자 여자의 비율이 3대 7이라고 할 때 불합격한 지원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21대 23이라고 합니다. 이때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일 때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차 오디션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2차 오디션에 합격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3대 7이기 때문에 먼저 남자의 수는 10분의 3 곱하기 50을 해서 15명, 여자의 수는 10분의 7 곱하기 50을 해서 35명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오디션에서 합격한 지원자가 남자의 비율 대 여자의 비율이 4대 5고 실제 남자의 수를 x, 실제 여자의 수를 y라고 하고 식을 세워주면 x 대 y가 4대 5가 되고 그리고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녀의 비가 21대 23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1차 오디션에서 합격한 사람에서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을 빼야 1차 오디션에서 불합격한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차 오디션에서 원래 1차 오디션에 있는 남자의 수인 X에서 2차 오디션을 합격한 남자의 수인 15명을 빼고 여자의 수는 원래 Y명이었는데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여자의 수가 35명이기 때문에 Y-2를 해주면 21대 23은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5 가로 닫고 대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35 가로 닫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시제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5x 마이너스 4y는 0이 되고 이 식 또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23x 마이너스 21y는 마이너스 391입니다. 이 위에 있는 식의 양변에 21을 곱하고 밑에 있는 식의 양변에 4를 곱해서 빼주면 13x가 1560이 되어서 x는 150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이기 때문에 x와 y 둘 다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120 플러스 150이 되어 270이 돼서 정답은 270명입니다. 911번 문제는 다음 이 표는 어떤 공장에서 제품 1과 제품 2를 각각 1kg씩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A, B의 양과 1kg당 이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원료 A 40g과 원료 B 23g을 모두 사용하여 제품 1과 제품 2를 만들었다고 할 때 총 이익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식은 이렇게 나왔고요. 제품 1을 만드는데 A는 4g, B는 2g이 들고 이익금은 4만원이고 제품 2를 만드는 데는 A가 5g, B가 3g이 들어서 이익금은 7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 킬로그램을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 제품 1을 몇 킬로그램을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몇 킬로그램을 만드는지를 x로 두고요. 이 제품 2 또한 몇 킬로그램을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를 y로 둡니다. 그리고 원료 A를 40g, 원료 B를 23g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얘 더하기 1을 해서 어떻게 해서 얘네 둘이 해서 몇 킬로그램을 만들어서 총 40g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A와 B를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 A는
4x 플러스 5y는 40. 즉, 이 제품 1을 만들 때 a는 4x만큼 들어가고 제품 2를 만들 때 a는 5y만큼 들어가는데 이거를 더해서 총 40g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40을 써있고 이 p 또한 제품 1을 만들 때는 2x만큼 들어갔고 제품 2를 만들 때는 3y만큼 들어갔고 총 23g을 써야 하기 때문에 23을 써줍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식에 양변의 2를 곱해서 두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6, y는 6이 되어서 x는 2분의 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총 이익금이기 때문에 먼저 x kg을 만드는데 1kg당 4만원이 되고 y kg을 만드는데 1kg당 7만원이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x인 2분의 5에다가 이익금의 4를 곱해서 10이 되고 총 만드는 y에다가 10을 대입을 해서 원래는 이익금이 7원인데 y에다가 6을 대입을 해서 7 곱하기 6을 해서 10 플러스 41을 해서 51가 됩니다. 따라서 총 이익금은 51만원이 됩니다. 그 x, y가 네. 뭔지 그 1kg씩 만드는데 이게 비로 하는 건데 그게 몇 킬로그램을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로 이게 몇 킬로를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x와 y를 각각 x 킬로그램, y 킬로그램으로 두어서 그러니까 제품 1을 몇 개로 만드는 게 아니고 킬로그램 단위로 제품 1은 x 킬로그램만큼 만들고 하나당 1kg인데 그리고 제품 2는 y 킬로그램으로 10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x가 제품 1로 만드는 킬로그램 쓰고 y가 제품 2로 만드는 킬로그램 써요. 네. 그러면 네. 그 제품 1의 킬로그램이 x고 그 제품 2의 킬로그램이 y예요. 네. 911번 문제는 다음 표는 어떤 공장에서 제품 1, 2를 각각 1kg씩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A, B의 양과 1kg당 이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료 A 40g과 원료 B 23g을 모두 사용하여 제품 1, 2를 만들었다고 할 때 총 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제품 1을 만들 때는 A 원료가 4g 필요하고 B 원료가 2g이 필요해서 1kg을 만들면 이익금이 총 4만원입니다. 그리고 제품 2는 A 원료가 5g, B 원료가 3g, 이익이 총 7만원이 나옵니다. 먼저 X를 제품 1을 몇 킬로그램을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X 킬로그램으로 해주고 제품 I를 만드는 거를 X 킬로그램이라고 해주고 제품 2는 제품 1과 똑같이 몇 킬로그램으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Y 킬로그램이라고 하고 식을 세워주면 먼저 A 원료만 보고서 써주면 먼저 제품 1에는 A 원료가 4g이 들어가기 때문에 4x 플러스 제품 2에는 A 원료가 5g 들어가기 때문에 5y는
A 원료를 총 40g 써야 되기 때문에는 40이라고 써주고, 두 번째 식은 B 원료만 보고 써주면 제품 1에는 B 원료가 2g, 제품 2에는 B 원료가 3g 들어가기 때문에 3g이 들어가고 B 원료를 총 23g 써야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3y는 23이 됩니다. 두 번째 식에 1을 곱하고 빼주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6이 돼서 y는 6, x는 2분의 5가 됩니다. 먼저 킬로그램당 제품 1의 이익은 4만원, 제품 2의 이익은 7만원이기 때문에 먼저 x는 제품 1이기 때문에 2분의 5 곱하기 4 플러스 제품 2는 6kg이고 이익금이 1kg당 7만원이기 때문에 7 곱하기 6을 해줘서 10 플러스 42가 돼서 정답은 원료 A 원료를 40g A 원료 40g과 B 원료 23g을 모두 사용하여 제품 1, 2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총 이익은 52만 원이 됩니다. 민호는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 유산소 운동 시간을 18%, 근력 운동을 22%를 늘려서 다시 읽어볼까요? 숫자죠? 미나는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 유산소 운동을 18%, 근력 운동 시간을 22% 늘려서 전체 운동 시간을 20% 늘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운동 시간은 12시간일 때 미나가 이번 달에 한 유산소 운동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x를 지난달 유산소 운동 시간이라고 하고 y를 지난달 근력 운동 시간이라고 하고 식을 세워주면 증가한 식으로 세워주면 먼저 유산소 운동은 지난달에 비해 18% 늘었다고 했기 때문에 100분의 18 하고 지난달에 유산소 운동 시간인 x를 곱해서 100분의 18x 플러스 근력 운동은 지난달에 비해 22% 늘렸다고 하였기 때문에 100분의 22y는 전체 운동 시간을 20% 늘렸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운동 시간은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지난달 전체 운동 시간은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100분의 20 가로 열고 x 플러스 y 가로 닫고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운동 시간에 관한 식으로 써주면 지난달에 비해 20%를 증가했기 때문에 100분의 120 가로 열고 x 플러스 y 가로 닫고는 이번 달 운동 시간은 12가 됩니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간단히 해서 나타내주면 x-y는 0이 되고 x 플러스 y는 10이 됩니다. 두 식을 더해주면 2x는 10이 돼서 x는 5, y는 5가 됩니다. 이번 달 유산소 운동 시간은 18% 늘어났기 때문에 먼저 지난달 유산소 운동 시간인 5 곱하기 100분의 18 곱하기 시간을 곱해주면 5 곱하기 100분의 18 곱하기 60은 54가 됩니다. 지난달 운동 시간인 5시간에 54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답은 5시간 54분인 4번이 됩니다. (899번) 문제는 미나는 이번 달에 지난달
지난달에 비해 유산소 운동 시간을 18%, 근력 운동 시간을 22% 늘려서 전체 운동의 20%를 늘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할 때 이번 달 유산소 운동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X를 지난달 유산소 운동 시간으로 두고 Y를 지난달 근력 운동 시간으로 두고 식을 세워주면 먼저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 유산소 운동 시간을 18% 늘렸기 때문에 18%를 100분의 18로 표현해주고 지난달 유산소 운동 시간인 X를 곱해주고 그리고 근력 운동 시간도 22% 늘렸다고 했기 때문에 100분의 20이 지난달 근력 운동 시간인 Y를 곱해줍니다. 이게 전체 운동 시간의 20%를 늘렸다고 했기 때문에 20%를 100분의 20 전체 운동 시간인 X와 Y를 더한 X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이라고 뭐지? 20%가 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늘어서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1에서 20%가 늘면 100분의 120이 되고 지난달 운동 시간을 더한 X 플러스 Y가 이번 달 운동 시간인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을 풀어주게 되면 x-y가 0이 되게 되고 여기 있는 식을 풀어주게 되면 x 플러스 y가 1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더하게 되면 2x는 10, x는 5가 있는 거가 되어서 이번 달에 유산소 운동 시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난달 유산소 운동 시간인 5에다가 유산소 운동을 18% 늘렸다고 했기 때문에 100분의 18 곱하기 그 1시간을 몇 분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을 65로 그냥 바꿔서 곱하기 60을 해주면 54가 되는데 54가 원래보다 늘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 시간인 5시간에서 54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5시간 54분입니다. 발바닥 중간에 멈칫 어디서 한 거지? 여기요?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요? 지금 첫 번째 연립식에서 두 번째 연립식으로 내려올 때 네. 너무 적어요. 과정이 다 생략돼서 네. 그걸 확인을 하느라고 머릿속으로 봐도 확인을 하느라고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과정이 생략되면 안 돼요. 그럼 다 써요? 이 과정도 필요해. 네. 이제 890번 문제는 농도가 다른 소금물 A, B가 있고 A는 400g, B는 600g 있다고 합니다. A, B에서 각각 200g의 물을 덜어낸 것을
바꾸어서 소금물 A, B 그러니까 원래 400이랑 600이 있었는데 각각 200g 빼고 그 컵을 뒤바꿔서 다시 바꿔 섞었더니 소금물 A, B의 농도가 6%와 7%가 됐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 소금물 B의 농도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네. 그 소금물 A, B에서 200g을 덜어내고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 먼저 그럼 그 소금물 A, B를 200g씩 들어서 바꿔서 넣은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 A랑 B가 400g씩 일단 몇 퍼센트인지 모르기 때문에 A의 소금물의 농도를 이렇게 X%라고 하고 B의 소금물의 농도를 Y%라고 하면 원래 X% 소금물 400g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200g을 덜어냈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서 똑같이 X% 소금물 200g을 빼고 여기서도 Y% 200g 정도를 빼면 빼고 이것을 뒤바꿔서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얘는 Y% 200g이고 얘는 X% 200g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A와 B가 6% 7%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400g 아니 6% 400g 소금물이 되고 얘는 7% 600g 소금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그대로 식을 써주면 먼저 여기 그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기 때문에 소금의 양에 대한 식으로 그냥 세워주면 먼저 아까 말했듯이 그 A 소금물의 농도를 X, B 소금물의 농도를 Y라고 하고 식을 세워주면 먼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가 X이고 소금물의 양이 400이기 때문에 곱하기 400은 4X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4X만큼 있었고 얘는 100분의 Y 곱하기 600을 해서 6Y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200g을 각각 덜어냈죠. 그래서 덜어낸 양과 남은 양을 각각 구해야 하는데 먼저 A에서 덜어낸 양은 100분의 X 여기 또한 소금의 양으로 100분의 X 그리고 200g을 덜어냈다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200을 해서 2x가 되고 남은 양은 원래 있던 4x에서 2x를 뺀 2x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덜어낸 양은 100분의 y 곱하기 200을 해서 2y가 되고 남은 양은 6y에서 2y를 뺀 4y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덜어낸 양을 이렇게 곱절시켜서 더해줄 건데 먼저 그 A 소금물을 보면 원래 남은 양이 2x죠. 그래서 2x에다가 다시 섞어서 넣은 양이 2y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2y가 6% 400g 소금물이 나오기 때문에 100분의 6 곱하기 400을 해서 24가 됩니다. 그리고 B 소금물은 원래 남은 양이 4y였죠. 4y에다가 2x를 더 했기 때문에 얘는 7% 600g 소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7 곱하기 600을 해서 41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먼저 이대로 빼면 이 두 식을 빼게 되면 2y는 18, y는 9, x는 3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처음 소금물 B의 농도이기 때문에 처음 소금물 B의 농도는 y%이기 때문에 y인 정답 9%가 됩니다. 그 100분의 X 곱하기 400은 왜 4X고 저기 A, B 처음에 식 세웠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4X랑 6Y가 왜 그런지. 이거는 또 아. 문 890번 문제는 농도가 다른 소금은 A, B는 각각 400g, 600g입니다. AB에서 각각 200g씩 물을 덜어낸 것을 바꾸어 섞었더니 소금물 A, B의 농도는 각각 6%는 7%가 되었습니다. 이때 소금물
B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이용해서 소금물 AB에 관한 식을 써주면 먼저 X를 원래 소금물 A의 농도라고 하고 B를 원래 소금물 Y의 농도라고 하고 식을 세워주면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인 X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 400은 4X가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 B는 100분의 Y 곱하기 600은 6Y가 됩니다. 먼저 소금물 A의 덜어낸 양과 남은 양을 구해주면 100분의 X 곱하기 200g을 덜어냈기 때문에 곱하기 200은 2X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양은 4X에서 덜어낸 양을 2X를 빼줬기 때문에 남은 양은 2X가 됩니다. 소금물 B도 마찬가지로 덜어낸 양과 남은 양을 구해주면 덜어낸 양은 100분의 Y 곱하기 200g을 덜어냈으므로 곱하기 200은 2Y가 돼서 원래 처음의 양인 6Y 마이너스 덜어낸 양을 빼주면 남은 양인 4Y가 됩니다. 이 덜어낸 양을 이 두 식을 바꿔 소금물 B에서 덜어낸 양을 소금물 A로 섞었기 때문에 EX 원래 소금물 A에 남아있던 EX 플러스 소금물 B에서 덜어낸 양인 EY는 소금물의 농도인 섞었을 때 소금물의 농도인 100분의 6 곱하기 400g이므로 400은 24가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 B에서 남은 양인 4Y 플러스 소금물 A에서 덜어낸 양인 EX를 더하면 소금물의 농도인 100분의 7 곱하기 600g이 있으므로 곱하기 600은 42가 됩니다. 두 식을 빼주면 EY는 18이 되고 Y는 8, X는 3이 됩니다. 처음 소금물 B의 농도를 Y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답은 9%가 됩니다. 901번 문제는 같은 물건을 만드는 AB 기계가 있습니다. AB 기계를 동시에 30분을 작동시키고 A 기계만 45분을 더 작동시키면 78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AB 기계를 동시에 50분 작동하고 B 기계만 10분 더 사용하면 76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A 기계만 사용하여 760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분당 A 기계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X, B 기계가 만들 수 있는 개수를 Y라고 하고 식을 세워주면 먼저 AB 기계를 첫 번째 상황을 보면 AB 기계를 동시에 30분 작동하였기 때문에 30 괄호 X 플러스 Y 괄호 닫고는 하고 A 기계만 45분을 더 작동시켰기 때문에 45X를 더해서 780개의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780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AB 기계를 동시에 50분을 작동하기 때문에 50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괄호 닫고 해서 B 기계만 10분을 더 사용하였기 때문에 10Y를 더해준 것은 760개의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50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괄호 닫고 플러스 10Y는 760이 됩니다. 괄호를 풀어주고 더해주면 75X 플러스 30Y는 780이 되고 50
두 번째 식은 50x 플러스 60y는 760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식에 이를 나누어줘서 빼주면 50x는 400이 되고 돼서 x는 8, y는 14가 됩니다. 1분당 A 기계로 물건을 8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A 기계만 사용하여 760개의 물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760 나누기 1분당 A 기계가 만드는 물건을 나눠주면 95가 나오므로 A 기계만 사용하여 760개의 물건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95분입니다. 그 101번 문제는 같은 물건을 만드는 A와 B 기계가 있다고 A와 B 기계를 동시에 30분 동안 작동시키고 A 기계만 45분 더 작동시키면 78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동시에 A, B 기계를 동시에 50분을 작동을 시키고 B만 10분 더 작동을 시키면 76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A 기계만 사용하여 760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 B 기계를 동시에 30분 동안 작동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30 괄호 A 기계가 혼자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양을 X B 기계가 혼자 만들 수 있는 1분 동안 혼자 만들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Y개라고 하면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괄호 닫고 플러스 45분 A만 45분 더 작동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45X가 780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A, B 기계를 동시에 50분 동안 작동을 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50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괄호 닫고 플러스 B만 10분 더 가동했다고 했기 때문에 10Y는 760의 물건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760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75X 플러스 30Y는 780, 5X 플러스 60Y는 760이 되어서 이 두 번째 식의 양변에 1을 나눠서 두 식을 빼주면 50X는 400이 되어서 X는 8, Y는 14가 됩니다. 따라서 A 기계만을 사용하여 760개의 물건을 만드는 데는 760 나누기 8은 95분이 됩니다. 그래. 903번 문제는 예주의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1.3km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주가 5시에 분속 80m로 집으로 가고 오빠가 예주를 마중 나오러 5시 5분에 분속 100m로 갔을 때 예주와 오빠가 만나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X를 예주가 걸은 거리라고 하고 Y를 오빠가 걸은 거리라고 하고 식을 세워주면 예주와 오빠가 걸은 거리는 예주의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이므로 분속을 미터로 했기 때문에 1.3km를 미터로 바꾸어서 써주면 x 플러스 y는 1300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예주가 걸은 거리를 x라고 했으므로 예주의 속력인 80분의 x는 오빠의 속력인 100분의 하고 오빠가 걸은 거리를 y에다가 오빠가 예주보다 5분 더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플러스 5를 해줍니다. 이 두 번째 식을 먼저 양변에 100을 곱하고 또 양변에 4를 곱해주면 5x-4y는 2000이 나옵니다. 하고 첫 번째 식에 4를 곱해서 두 번째 식과 더해주면 9x는 7200이 돼서 x는 800, y는 500이 나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예주가 걸린 시간으로 보면 예주의 속력인 80분에 예주가 걸은 거리인 800은 10이므로 5시에 출발해서 10분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5시 10분이 됩니다. 103번 문제는 예주의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1.3km라고 하고 예주가 5시에 분속 80m로 버스 정류장을 떠났고 오빠는 5시 5분에 분속 100m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갔다고 할 때 예주와 오빠가 만나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x는 예주와 두번 다 얘기 안 했는데. 예주의 출발 시간은 얘기했는데 오빠는 언제 출발해요? 5시 5분이요. 얘기했어요? 네. 내가 놓친 거 그러면? 5시 5분에 그랬나? 모르겠다. 5시 5분에 출발해서 분속 100m 미안합니다. 먼저 x를 예주가 걸은 거리로 놓고 y는 오빠가 걸은 거리로 놓으면 어차피 버스 정류장에서 그 집까지의 거리가 1.3km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1.3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다 미터로 환산해서 써놓았기 때문에 여기도 1.3은 1300m이기 때문에 1300으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주가 5시에 분속 80m로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식으로 쓰면 어떻게 시간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거속시 해서 왜? 네. 상황에 대한 이해를 나에게 설명하겠어? 뭐지? 오빠가 5분 뒤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식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5시 출발하고 얘는 5시 5분. 그거랑은 상관없는데? 예. 서로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이동을 하였을 때 네. 만나는 지점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어떻지 서로가? 그러겠죠. 아, 같겠죠? 다르면 안 되죠. 아, 같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세요. 두 번째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뭐지? 같은 거리를 마주보고 오면 걸리는 시간은 같기 때문에 먼저 예주는 80분 x가 되고 근데 이제 오빠는 5분 더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원래 시간인 100분의 y에서 플러스 5를 해줍니다. 그리고 20의 양변에 4,400을 곱하면 20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 두 번째 식에 400을 곱하면 5x-4y는 200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식에 또한 4를 곱하면 4x 플러스 4y는 5200이 되어서 이 두 식을 빼주면 더해주면 9x는 7200이 되어서 x는 800, y는 500이 됩니다. 그래서 예주와 오빠가 만나는 시각은 예주의 입장에서 보면 분속 80m로 걸었고 예주가 걸은 거리가 800m이기 때문에 80분의 800인
발매는 10이 되어서 5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10분이 소요됐기 때문에 5시 갑니다. 각자 한 번씩 더 할게. 네, 하기 싫다. 이거 연습실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지 말고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의 식으로 네.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뭐 마시고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식으로 나오는 이거는 과정이 식을 전개를 해서 나중에 끝에 나오는 연립식의 값이 되겠지. 고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XY 문자를 포함한 연립식을 만드시오. 근데 설마 이건 시험에 들어갈까요? 해주면 나올 수 있지? 그렇게 기출문제들을 풀었는데 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근데 기출문제에서 별로 막 선생님. 풀었었던 서술 중에 무조건 해외자 중에 7이 다 들어가요. 소수? 그 7이랑 17이랑 27이랑 27 안 되고. 요거는 수수. X가 쓸고 나머지가 있는 거. 근데 5번 풀어요? 잘하니까. 잘안 들어요. 그러기도 한데 너가 조금 무서워서 아래다가 쓸까? 색깔은 모르지만서 아래다가 쓸게요. 이해로 느낌이 했는데 발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기 연습해. 그림을 그려볼래? 강을 그리고. 필요한 거만 쓰고 상황을 그리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왕복하는 여기 지점까지. 비를 그려야 되나? 비를 그려야 배라고 글씨 써도 되고. 돼. 왔다 갔다. 아무 쪽에다 표시해도 되고. 그 지점을 이렇게 할까? 여기에 맞춰서. 괜찮네. 휴.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거 맞추고 편안히 써도 되지 않을까? 강이 거슬러 보고 있다. 강을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 강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반대로? 강물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간다. 그 방향이 어디지? 지금 강물의 방향까지 내가 표시를 해야 돼.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자. 그럼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좀 반대로 해놓으야겠다. 뭘 써야 되니까.
속도가 없네. 정지하면 그래서 그럼 안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있어야 되니까. 서서요. 안 보이려나? 아이고. 어, 정지하면 사이 괜히 손이야. 그럼 이건 상관없겠네. 수아. 어차피 정지되어 있으니까. 너 자꾸 반응하지 마. 그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된 거. 다리 아파. 고민을 해봐. 오.
배우세요. 아, 혜진은 지금 저 그림에서 시계 하나 나온다. 이구나. 프로그램. 해설사 한번 확인해 보겠어. 응? 속력을 몰랐어요. 속력을. 응. 오빠 거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아. 오늘 저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슈를 다시 써야 돼. 완전히 다는 아닐 텐데. 이거 식 세운 거 한번 봐봐. 아, 100g 난다. 이제 다시 하자. 그냥 다시야. 근데 정수랑 물에서 되게 그냥 올라갈 때 안 내려갈 때요. 점시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올라갈 때 내려갈 때랑 상관이 없대. 배가 강물에 속력이 있구나. 문제 조건이 안 적혀 있었어? 지웠어요. 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강을 올라갈 때. 강을 내려갈 때. 그거 연립식으로 식 정리해. 영재야. 네. 그냥 x 플러스 5분의 9 y가 아니라
지금 요거를 평으로 적는 거 해가지고 나왔잖아. 얘는 원래 100g당 단위 g당 섭취할 수 있는 용량이잖아. 네. 그치? 네. 너가 지금 100g에서 1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연립을 할 때 애초에 이렇게 나오지 말고 정리해도 식으로 먼저 쓰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아까 세웠던 그 식에 100분의만 하면 됐어 다. 시간을 바꿔줘. 시간. 이렇게 아닌 것 같아. 네가 이해하고 해야지 근데. 아니 입니까 네? 몇 10분 뒤 몇 킬로칼로리야? 100g당 몇 킬로칼로리? 아 이를 하고 이분의 30도. 이게 맞나?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알지? 약간 시간분의 거리. 이걸 어떻게 알아? 이번 문제는 100g당 A 식품의 열량은 100kcal, 단백질은 4g. B 식품에는 100g당 열량이 180kcal, 단백질은 3g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때 열량 660kcal, 단백질 18g을 얻으려면 식품 A 밀랍하여 몇 g을 섭취해야 하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를 Xg만큼 섭취한다고 하고 B 식품을 Yg만큼 섭취한다고 하고 식을 세워주면 먼저 이 표는 100g당을 기준으로 세운 식이기 때문에 1g당 기준으로 세우려면 여기 있는 네 수에 모두 다 100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을 세워주면 100분의 100x 플러스 100분의 180 y는 660이 되고 이게 열량에 대한 식이고 두 번째 식이 단백질에 대한 식인 100분의 x 플러스 100분의 3y는 단백질 18g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18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의 이 두 식 모두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2x 플러스 180y는 66,000이 되고 이 두 번째 식은 4x 플러스 3y는 1800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 양변에 25를 곱하고 이 두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105y는 마이너스 16,000이 되어서 y는 200, x는 300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식품 A, B를 합하여 몇 g을 섭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즉 x 플러스 y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는 100 플러스 200으로 500이 되어서 정답은 500g. 392번 문제는 100g당 식품 A는 열량이 100kcal이고 단백질은 4g입니다. 그리고 식품 B는 열량이 180kcal, 단백질은 3g일 때 열량 660kcal과 단백질 18g을 얻으려면 식품 A, B를 합하여 몇 g을 섭취해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식품 A를 먹는 양을 xg, 식품 B를 먹는 g을 yg이라고 하고 식을 세워주면 이 모든 것은 다 100g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수에 100을 나눠주면 100으로 나눠주고 식을 세워주면 먼저 열량을 보고 세워주면 100분의 100x 플러스 100분의 180y는 열량 660kcal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660이 되고 왜 분모 100으로 나눠? 백 g당 이게 100g당 열량이어서 100g당 당 열량과 단백질이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발표자한테 다시 재질문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문제. 그 100g당 이 기준인데 일단 단백질을 보면 18g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백질 모두 100g당이기 때문에 양변을 100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뭐에 대한 그램수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g당. 당연히 1g당이지. 100g당을 기준으로 열량과 단백질이기 때문에 1g당으로 바꿔줘야 되므로 100분의 100x 플러스 100분의 180y는 660이 되고 100분의 4x 플러스 100분의 3y는 단백질을 총 18g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18이 됩니다. 이 양변에 두 식에 모두 100을 곱해주면 100x 플러스 180y는 66,000이 되고 4x 플러스 3y는 1800이 됩니다. 두 번째 식에 25를 곱하고 빼주면 마이너스 105y는 마이너스
11,000이 돼서 y는 200, x는 300이 됩니다. 식품 A, B를 합하여 몇 g을 섭취해야 하는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구해야 하므로 x 플러스 y는 300 플러스 200이므로 정답은 500g이 됩니다. 됐어요.